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3번 나가죠. 자, 33번은 이 고가 수조의 그 높이가 해발 250m, 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소화전은 해발 200m라는 거죠. 이때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 소화전에서의 그 정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즉 여기가 해수면이죠. 여기에서 높은 산이 있고 다시 평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 수조가 해발 몇 미터에 있는 거냐면 250m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소화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에서 물이 공급이 되겠죠. 수조로. 그래서 이 높이가 이것도 해발이죠. 해발.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 자, 이 소화전은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냐면 200m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수조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이 배관은 이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예, 전체 250에서 해발 200, 소화전이 200m니까 이 높이는 50m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높이 차이는 해수면 250m에서 해수면에서 소화전까지 200m 빼주면 바로 50m가 소화전에서 수조까지의 수직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압력이죠. 정수 압력.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것은 그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갖다 곱한 거죠. 자, 여기 유체가 지금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은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높이 50m를 갖다 곱해주면 요 미터 없어지고 여기 미터의 3승이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90, 단위는 분자는 킬로뉴턴이고 분모는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고 킬로파스칼의 단위는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바로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요놈은 490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4번 가죠. 자, 이 34번은 최적 탄성계수하고 가해지는 물의 최저값을 주고 압축시키려면 몇 파스칼이 필요한지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최적 탄성계수 요 K는 마이너스에다가 필요한 압력 델타 P죠. 그 다음에 요 델타 V 요거는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준 거예요. 자,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준 거예요. 즉, 압축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거를 V, 전체 부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 최적 탄성계수 할 때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여기 나중 부피 마이너스 처음 부피 델타 V가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압력 델타 P는 어떻게 돼요? K에다가 V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주어진 값, 최적 탄성계수 2.1475 곱하기 10의 9승이죠. 자, 퍼센트니까 처음 부피는 100이죠. 여기서 몇 프로 감축시키는 거예요? 0.25%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5.37 곱하기 10의 5승이죠. 단위는 그대로 여기 최적 탄성계수가 파스칼이니까 그대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10의 6승이네요. 5승이 아니고.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최적 탄성계수 K값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요 압축률이라는 것은 최적 탄성계수의 역수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5번 가죠. 35번은 요 물탱크에서 물이 지금 방수되는 거죠. 여기로 지금 물이 Q라는 방수량으로 방수가 되는 건데 수면이 요 방출구 중심선까지 몇 미터냐면 1.5m라는 거죠. 그리고 요 구멍의 그 직경이 25mm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출구의 형상. 요 출구의 형상을 원형이었다가 뭘로 사각형으로 변경하는 거죠. 즉 원형 배관인데 요 출구가 요거를 똑같은 면적인 사각형으로 바꿨을 때 유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요 사각형하고 원형 형상 출구의 손실 계수죠. 그래서 이 손실 계수 요놈은 손실 계수에다가 속도 수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계수 요 K 값을 원형 배관일 경우에는 0.04 사각형 관일 때 손실 계수는 0.5라는 거죠. 즉 원형 배관일 경우에 손실 계수보다는 사각형 관일 경우에는 손실 계수가 더 크다. 다시 말해서 마찰 손실이 사각형 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마찰 손실이. 마찰 손실이 크면 유량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원형 출구였을 때 방수량하고 사각형 관일 때 그 방수량하고 어디가 많겠어요? 마찰 손실이 사각형 관이 훨씬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원형 배관일 때의 방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형에서 요 사각형 관으로 변경했을 때 유량이 어떻게 되느냐? 1로 되면 Q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일단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감소한다죠. 유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에요. 마찰 손실이 사각형으로 하면 마찰 손실 계수가 커지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즉 원형 출구에서 사각형 출구로 바꾸면 유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마찰 손실 계수가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유량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양을 모르는 거죠. 양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0.00044가 맞느냐 0.00088이 맞느냐
이건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잡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4개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일단 확률적으로 2개에서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면 맞을 확률이 50%죠. 근데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면 확률은 25%로 주는 거예요. 25%로 이제 주는 거죠. 정답일 확률이. 해서 35번 같은 경우는 실제 유체 에너지인데요. 실제 유체 에너지 방정식인데 요 원형 배관일 때 사각형일 때 전 에너지하고 사각형관일 때의 전 에너지하고 원형 출구일 때 그 전 에너지하고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요 높이차 1.5m가 바로 전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 베르누이의 방정식 이상 유체에다가 배관 마찰 손실까지 요거 더해주면 이게 바로 실제 유체 전 에너지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관일 때 요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U2를. 그래서 사각형 관일 때 유속을 계산하면 전 에너지는 지금 1.5m죠. h. 자, 속도수 2지분의 U1의 제곱이죠. 그래서 U1은 지금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압력 수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바로 대기압이죠. 물이 바로 대기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압력 수도는 제로가 되는 거죠. 위치 수도도 마찬가지로 사각형관이나 원형관이나 다 위치 수도는 같기 때문에 제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각형관일 때 손실계수 0.5죠. 그 다음에 이 지분의 U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U1을 계산하면 4.4272가 나오죠. 자, 원형일 때 유속을 계산하면 전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1.5m죠. 이 지분의 원형 배관일 때 그 유속 U2의 제곱 플러스 압력수도 제로, 위치수도 제로죠. 그 다음에 손실계수 원형 배관일 때 0.04 곱하기 이 지분의 U2의 제곱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형 배관일 때 유속이 5.32가 되는 거죠. 자, 이 사각형 관으로 했을 때 유속 U1이 얼마 나온 거예요? 4.4272 m/s가 나온 거고, 원형 배관일 때 유속 U2가 5.32가 나온 거죠. 자, 원형 배관이 유속이 사각형 관일 때보다 훨씬 유속이 더 빠른 거죠. 그럼 당연히 유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원형 배관일 때 그 유속하고 사각형 관일 때 그 유속의 차이, 다시 말해서 U2 마이너스 U1이 되겠죠. 문제는 원형 배관에서 사각형 관으로 바뀌었을 때 유량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해서 Q1은 지금 뭐예요? 사각형 관일 때 사각형 관일 때 유량 마이너스 원형 배관일 때 유량의 그 차이를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 관일 때 유속 4.427이죠. U1. 그 다음에 U2. 원형 출구일 때 유속이 5.32죠.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은 어때요?
단면적은 원형 배관이나 사각형 관이나 단면적은 같다고 그랬으니까 좀 원형 배관의 요 직경값을 25mm로 주었으니까 이거 0.025m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0.025의 제곱, 요게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죠. 요게 뭐예요? 델타 U죠. 유속의 차이. 그래서 유속의 차이가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것은 감소한다는 거죠. 해서 요 4.4272는 사각형 관일 때의 유속, 5.32는 원형관일 경우에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00044 세제곱 퍼 세크. 그래서 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그 2번이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35번 여러분이 풀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에 풀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 답을 고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정답의 확률을 높이려면은 일단 이 손실 계수값이 원형은 0.04고 사각형과는 0.5니까 일단 손실 계수가 적은 원형이 크게 되는 거죠. 유량이. 그렇기 때문에 원형에서 사각형 관으로 변형을 시키면 유량은 감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확률이 50%로 여러분이 높이는 거죠. 정답일 확률을.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좀 계산을 하시고요. 이렇게. 좀 35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버리는 문제로 하는 게, 아니면 맨 나중에 시간이 좀 남을 때 이때 푸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다음은 36번 가죠. 자, 축소 확대 노즐에서 노즐 안을 포화증기가 가역 단열 과정으로 흐른다는 거죠. 즉 어떤 그 유체가 갑자기 축소되어 있다가 갑자기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이때 요 출구에서의 그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속은 루트 2g의 요 델타 H죠. 근데 여러분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암기 위주로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 유속은 루트 2에다가 요 델타 H. 여기서 델타 H가 뭐예요? 엔탈피의 그 감소죠. 여기서는 이거는 우리가 유속, 흐르는 유체 유속이고요. 여기는 노즐에서 유속을 갖다가 계산하는 건데, 요 델타 H가 요게 엔탈피예요. 요 유체 유속에서 요 델타 H는 뭐예요? 요건 속도수도죠.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엔탈피 델타 H를 주어졌기 때문에 U는 루트 2에다가, 즉 엔탈피의 지금 감소량이 462 kJ/kg이죠. 그래서 요거를 줄로 계산을 하려면 1kJ이 10의 3승줄이죠. 즉 뉴턴 미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줄로 하면 462에다가 10의 3승을 해줘야 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요 놈을 갖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462에다가 10의 3승 줄 퍼 킬로그램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엔탈피에 대한 그 유속을 계산하면 이게 961.25 미터 퍼 세크가 바로 노즐 출구에서의 그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7번 가죠. 자, 일반적인 유체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전단력에 대한 그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어떤 판이 있다고 하죠. 이건 이동하는 판이죠. 여기는 고정판이에요. 자, 이동하는 판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고정판하고 이동판 사이에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하냐면 유체가 있다고죠. 그러면 이 수직으로 자르는 힘, 이게 바로 전단력이에요. 사실 마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단력은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즉 이동되는 판 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고정판 쪽으로 가서 마지막엔 0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단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단면적당 가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옳지 않은 거죠. 작은 전단력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변형이 되고요. 그다음 유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전단력을 받지 않죠. 그다음에 3번에 요 액체의 그 전단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유체의 온도가 증가가 되면 여기서 마찰력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단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38번 가죠. 자, 이 38번은 어떤 그 바닷속에 빙산이 떠 있는데 이 빙산의 전체 부피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떤 그 바다가 있는데 빙산이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물, 이 비중이 얼마냐? 예, 1.025라는 거죠. 여기 지금 빙산이 있는 거죠. 자, 이 빙산의 비중은 0.92라는 거죠. 그런데 이 떠 있는 부피가 얼마냐면 150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부피, 요 V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전체 부피 V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력하고 요게 FB, 요게 부력이죠. 요 놈하고 무게, 요거 서로 같은 거죠. 자, 요 부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유체, 액체의 비중량에다가 V, 잠긴 부피를 곱한 거죠. 요게 바로 부력이에요. 다 어떤 물질의 요 무게라는 것은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전체 부피를 갖다 곱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유체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유체의 비중 곱한 거죠. 여기에 잠긴 체죠. 자, 물체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물체의 비중,
곱하기 전체 최적이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요 물의 비중량은 1000인데 이건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유체의 비중, 물이죠, 지금 유체가. 1.025죠. 자, 이 잠긴 최적은 전체 최적이 V에서 떠 있는 최적 150을 빼면 이게 바로 잠긴 최적이죠. 자, 물체의 비중, 빙산의 비중은 0.92죠. 자, 전체 부피는 V가 되는 거죠. 자, 미지수가 V 하나니까 V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를 계산하면 이게 1464.29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464.29. 예, 2번이 바로 가장 가까운 답이죠. 그래서 요거는 38번 같은 경우는 부력하고 물질의 무게는 서로 같다는 거, 요 공식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죠. 자, 39번은 쉬운 문제예요. 우리 유체역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사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사의 법칙을 보면은 유량, 나중 유량은 처음 유량 곱하기 RPM의 B, 이게 1승이죠. 그 다음에 임펠러가 있을 경우에는 임펠러의 B에 3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양정이죠.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에다가 RPM B의 자승, 임펠러 직경 B의 자승이죠. 그 다음에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에 회전수 B의 3승, 임펠러 직경 B의 5승이죠. 요 상사의 법칙을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물어본 거예요? 동력을 물어본 거죠. P2. 요거는 처음 동력 곱하기 RPM 회전수 B의 몇 승이에요? 요건 2승이죠. 임펠러에 대한 물음은 없기 때문에 임펠러의 직경 B는 무시하면 되는 거죠. 자, 처음 동력이 지금 얼마냐면 0.049. 자, 처음 RPM 수가 6000rpm이죠. 변경된 RPM 수가 8000rpm이에요. 요거의 몇 승? 2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0.116 킬로와트가 바로 변경 후에 동력 P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그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0번 가죠. 자, 이 40번은 풍도, 다시 말해서 기체가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가 풍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풍도에다가 뭐를 설치했느냐? 피토 정압관을 갖다 설치한 거예요. 여기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죠. 이 비중이 0.8이에요. 여기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기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도 안에서 우리가 유속을 계산할 때는 루트 이 G에다가 요 R, 마노메터 1근값 로 2분의 로 1 마이너스 로 2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풍도 안에서의 풍속,
이건 꼭 암기를 해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물질의 밀도라는 것은 물의 밀도에다가 요 비중 곱한 거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원이라는 것은, 로1이라는 것은 요 피토 정합관 속에 있는 유체의 그 밀도죠. 그래서 로1은요, 물의 비중량에다가 요 S를 곱한 거니까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000이죠. 비중이 0.8이니까 계산하면 800kg/m의 3승이 요게 바로 알코올의 밀도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로2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로2는 공기의 밀도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완전 기체 방정식 보면 PV는 WR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W를 V로 나타내 준 거, 이게 RT분의 P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밀도 값이에요. 즉, 밀도는 이 압력을 RT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압력이 지금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101.3 kPa이죠. 그래서 요 101.3 kPa이니까 이걸 파스칼로 고치려면 10의 3승 파스칼, 다시 말해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죠. 자, 기체 상수 R 값은 주어져 있죠. 여기 287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 제가 왜 이 압력 단위를 뉴턴 퍼 미터의 제곱 파스칼로 고쳤냐고 하면은 요 기체 상수 값이 여기 뉴턴이기 때문에 킬로파스칼은 킬로뉴턴이죠. 그래서 그걸 파스칼로 뉴턴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자, 온도는 273 플러스 기준 온도 지금 20도죠. 그래서 이 공기의 밀도 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1.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마노메터 속에 있는 알코올의 밀도 계산했고요. 로2, 공기의 밀도값 여러분이 계산했죠. 그 다음에 마노메터의 일금값, 요 R은 몇 cm예요? 지금 10cm죠? 요거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그럼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유속이 아니고 풍속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풍속값은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2에다가 중력가속도 9.8이죠. 자, 피토 정합관의 그 일금값이 10cm니까 0.1m 곱하기 로2 공기의 밀도 1.2죠. 마노메터 속에 있는 알코올 80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이 얼마가 나오면 36.12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40번에서는 여러분이 풍도에서 요 풍속 계산하는 거 있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요 밀도라는 것은 요 압력을 P값을 기체상수 R 절대온도 T로 나눠준 거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밀도라는 것은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 요런 정도 여러분이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